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50년 만에 첫사랑과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는 김성호 씨의 사연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드리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자. 김성호, 72세.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수님과 어느 가을밤, 둘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날 가자. 한 사람 남겨두고 먼저 가면 안 돼. 그래, 수님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자. 하지만 약속이란 건 때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수님이 먼저 갔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성호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님아,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장례를 치른 후 성호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면 옆자리를 확인하고 저녁이면 두 그릇의 밥을 차려놓다가 다시 하나를 치우곤 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는 낡은 라디오를 고치려 했습니다. 수님이 생전에 즐겨 듣던 그 라디오를요. 드라이버로 뒷판을 열자 먼지 낀 회로 사이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님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나중에 이걸 발견하면 내 부탁이니 들어줘.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명자라는 사람 기억나지? 결혼 전에 얘기해준 그 여자.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가끔 그 이름을 잠꼬대로 부르는 것도. 괜찮아. 나도 당신을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먼저 가면 그 사람을 찾아봐.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로우니까. 성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수님이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오랜만에 두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첫사랑 명자와 평생의 동반자였던 수님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운명 같은 재회. 몇 달이 지나고 성호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복지관 2층 탁구장에서 성호는 일주일째 구석에서 혼자 빈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어르신, 파트너와 함께 치시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사가 권했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혼자가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육관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작은 체구, 어딘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이셔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직원의 안내에 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탁구공 하나가 굴러가다 그녀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아,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가 공을 주워 올리며 말했습니다. 성호가 돌아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미지는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가 공을 받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이 익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든요. 어느 날 성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명자입니다. 영감님은요? 그 순간 성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명자. 설마 그 명자인가? 김성호라고 합니다. 혹시 오래전에 당진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명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습니다. 어머, 설마 진짜 성호 씨인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너머로 5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이 천천히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명자야. 성호 씨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돌아온 청춘의 기억. 복지관 로비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종이컵에 담긴 물을 사이에 두고 50년의 세월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당진 공장. 네. 기숙사 계단에서 처음 만났죠.
1971년 18세의 성우와 16세의 명자가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새벽 5시 공장 사이렌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성우는 프레스 담당, 명자는 재봉 보조. 점심시간이면 창고 뒤 그늘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꿈을 이야기했죠. 성우 오빠, 우리 언젠간 결혼해요. 그래, 명자야. 돈 모아서 작은 방이라도 얻자. 비 오는 일요일에는 기숙사 옥상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약속도 많이 했죠. 돈이 들지 않는 약속들을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오빠,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18세와 16세.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우는 야간 일까지 뛰며 돈을 벌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사감이 소문을 냈고 명자는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둘은 작은 쪽방에서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성우는 돈을 벌기 위해 뭐든지 할 거라고 했고 명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우의 하루벌이로는 방세와 생활비도 빠듯했고 명자의 몸은 날로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나이에 임신까지 한 명자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지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둘은 결혼과 아이라는 희망과 돈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민과 절망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결국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명자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버텨봤자 아이만 불행해져요. 아이는 지울 거예요. 명자의 차가운 말 속에는 성우에 대한 사랑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명자는 말도 없이 떠났고 성우는 그런 명자를 여러 달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명자가 남긴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성우가 후회를 털어놓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명자가 성우의 손을 살짝 어루만집니다. 각자의 인생, 같은 아픔. 둘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우는 수님과 결혼해서 아들 현수를 낳았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죠. 공장에서 반장까지 올라갔고 수님과 함께 어렵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자는 고향에서 부모님이 소개해준 공무원과 결혼했습니다. 딸 지영을 낳고 재봉틀을 다시 돌리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명자는 혼자서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각자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맞아요.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시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지 않는 법이죠. 복지관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70대가 된 지금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 남자. 성우의 아들 현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여자와 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 자녀들의 반대와 갈등.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지관에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성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같이 탁구 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여자분인가요? 현수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와.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야, 아빠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한편 명자도 딸 지영에게서 비슷한 추궁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났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72년 3월. 오늘 수술을 받았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반쯤 죽었다. 성호라는 사람을 잊어야 한다.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현수도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본인.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의 결혼.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70대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꼭 필요한 동반자였습니다. 명자야, 우리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자. 50년 늦었지만 좋아요. 2024년 봄, 복지관 강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흰 천을 걸고 꽃 한 다발을 장식한 소박한 식장이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복지관 관장이 물었습니다. 서로의 남은 날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손주들이 종이 꽃잎을 뿌렸고 자녀들도 결국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성호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예쁜 손녀야. 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성호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옆에 의자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라디오 고쳐볼까요? 고장난 채로도 우린 행복한걸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지독했던 행복.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평범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복지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삑! 브레이크 소리가 너무 늦게 울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성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야, 명자야.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사랑이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성호는 명자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또 혼자 보내는구나. 관에 꽃을 덮으며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는 이별만 있구나. 마지막 노래. 장례 후 복지관 직원이 성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명자 할머니가 편지 쓰기 시간에 남기신 거예요.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에는 명자의 글씨로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 청춘에 우린 가난해서 함께 못했지만 황혼에 다시 만난 1년은 제 인생의 가장 긴 봄이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다만 다음 날엔 꼭 창문을 여세요. 당신이 부르면 저는 그 바람 속에 있을 거예요. 다음 주 노래교실 같이 부르자고 했죠? 부를 수 없다면 당신이 제 목까지 불러주세요. 사랑해요. 성호는 라디오 앞에 앉아 전원을 켰습니다. 지지직. 그런데 놀랍게도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명자가 연습했던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였습니다. 직원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죠. 성호 씨, 다음 주에 이 노래 같이 부를래요? 명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명자야. 같이 부르자.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고 라디오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성호는 마이크 없이 혼자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1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남은 생을 버틸 만큼 길고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은 건 노래와 바람,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고장났을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